아픈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7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났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하필 그날 수진이가 선생님이랑 내 눈이 닮았어요. 라고 말해버렸죠. 순간 그의 눈이 커지는 걸 보았습니다. 7년간 홀로 지켜온 비밀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학창 시절 저를 임신시켜 놓고 떠나버린 남자친구가 7년 만에 나타나 내 딸의 삶에 들어오려 한다면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제 이름은 이설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서연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이 방으로 달려갔다. 수진이는 잠에서 껴 침대 위에서 덜덜 덜고 있었다. 이설연은 수진이의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놀랐다. 작은 이마가 뜨거운 불덩이였다. 수진아, 어디가 아파? 서연의 다급한 물음에 수진은 그저 흔을 껴올 뿐이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서연은 당장 체온기를 가져와 수진의 체온을 재보았다. 38.2도. 서연의 손이 떨렸다. 구급 상자에서 헤어절을 꺼내 아이에게 먹였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열은 내리지 않았다. 괜찮아. 우리 수진이 엄마가 병원에 데려갈게. 조금만 참자. 서연은 추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택시를 잡았다. 근처 응급실은 의사가 없어 대학병원을 찾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보통 때가 뜨면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탔겠지만 오늘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병원 응급실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 접수를 마치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서연과 수진은 소아과 당직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소아과 강지훈 선생님이 진료하실 겁니다. 저쪽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듣고 서연은 아이를 안은 채 진료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돌아보았다. 그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강지훈, 어떻게 7년 전 서연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의사가 오늘 입고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전문가 나온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건조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순간 혼란스러웠다.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제 딸이 고열이 있어요. 새벽부터 38도가 넘는데 헤어절을 먹여도 내려가지 않아서요.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에게 다가갔다. 이리 와볼까? 어디가 아파? 수진은 엄마 뒤로 숨으며 울먹였다. 서연이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다. 괜찮아. 선생님이 수진이 안 아프게 해줄 거야. 저기 가서 진찰 받자. 지우는 서연이 데리고 나이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체온기를 내고 귀를 들여다보고 목을 확인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수진이에요. 이수진. 수진이 나이는요. 6살입니다. 지훈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그는 수진의 차트를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다. 서연은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눈치챈 걸까? 혹시 수진이가 특별한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나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요. 먹으면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요. 지훈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서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지훈은 잠시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계란 알레르기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서연은 그가 무슨 증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계란 알레르기는 지훈의 가족력이었다. 지훈도 그의 누나도 어릴 적부터 계란 알레르기가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인두염이네요. 항생제와 헤어엘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지훈이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다. 서연은 수진을 안고 일어났다. 이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네, 감사. 서연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지훈이 불렀다. 저기 서연은 멈춰서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서연입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의 입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 씨. 서연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오래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것 같네요. 지훈은 할 말을 잃은 듯 그저 서 있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지훈을 빨리 쳐다보며 말했다. 선생님이랑 나랑 눈이 비슷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내 눈은 특별하다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은 수진의 말에 놀란 듯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은 분명 지훈의 것과 닮아 있었다. 쌍꺼풀이 없는 또렷한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까지. 수진아 가자. 약타로 가야 해. 서연이 서둘러 수진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섰다. 뒤에서 지훈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서연은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어쩌면 좋지. 지훈이가 알아챈 걸까? 수진이가 지훈이 딸이란 것?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든 서연은 병원 로비 의자에 지친 듯 앉았다. 수진이는 헤어제 때문인지 조금 나아진 듯해.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셨다. 7년 만에 재회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서연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만남이 그녀의 조용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뒷자리에서는 수진이가 약효 때문인지 잠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사라졌다. 강지훈, 어떻게 의사가 됐지? 서연은 7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모두가 예민하던 그 시절이었다. 서연은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기를 했다. 서연은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공부 잘하는 딸, 착한 딸, 모범적인 딸. 그런 서연에게 강지훈은 처음으로 허락된 사랑이었다. 같은 반에서 만나 1년 넘게 사귀었다. 부모님 몰래 주말에 만나 영화를 보고 시험 기간에는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너희 둘 다 의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서연은 간학가를 지우는 의대를 목표로 했다. 두 사람은 미래의 청사진까지 그려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해 겨울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야, 누가 내 돈 가져갔어. 가방에 지갑이 없어졌어. 교실이 술 넘겼고 반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당장 누가 훔쳤는지 밝혀. 아니면 선생님께 말할 거야. 아무도 나서지 않자 반장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연의 가방에서 사라진 지갑이 나왔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다. 이사연 넣었어? 서연은 황당했다.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까지도. 서연아, 내가 했다면 솔직히 인정하려. 다른 학생들 것도 내가 가져간 거니. 서연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교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네 집 가난하잖아.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전부터 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항상 조용히 있더라니. 가장 충격적인 건 지훈의 반응이었다. 모두가 서연을 손가락질할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의 침묵은 서연에게 더 큰 상처였다. 방과 후
서연은 지훈에게 달려갔다. 지훈아, 너는 내 말 믿지? 내가 그런지 다 했어. 지훈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나도 모르겠어. 서연아, 지갑이 내 가방에서 나왔잖아.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넘어져. 그날 이후 서연은 학교에서 왕디가 되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서연이 지나가면 수근거렸다. 지훈조차 서연을 멀리했다. 2달 후 지훈은 서연에게 이별을 고했다. 미안해, 서연아. 난 이제 우리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서연은 무너졌다. 왜 내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지훈은 말없이 바닥만 보았다. 그의 침묵은 서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별 후 2달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CCTV의 반장이 자기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 찍었던 것이다. 반장은 결국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시토했다. 난 시험 망쳐서 부모님께 혼날까봐 거짓말했어. 미안해. 서연은 반장의 사과도 친구들의 미안하다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그리고 그때 서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업식 전날 밤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서연은 지훈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그는 이미 서울로 떠난 뒤였다. 휴대전화 번호도 바뀌었고 SNS 계정도 삭제되어 있었다. 태연아, 지훈이 연락처 알아? 친한 친구 태연에게 물었지만 그녀도 모른다고 했다. 서울대에 의대 합격했대. 너랑 연락 끊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왜?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홀로 결정을 내렸다. 이 아이 나 혼자 키울 거야. 손님 도착했어요. 택시기사의 목소리에 서연은 기억에 늦어서 빠져나왔다. 수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 왔다. 서연은 수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를 만져보았다.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그 소심하고 상처받은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의 서연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하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난 이제 달라졌어. 서연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수진이가 깨어 울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급히 아이 방으로 달려갔다. 수진아, 왜 그래? 아직 엄마, 그 선생님이요. 우리 알아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수진이가 입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엄마 이름 물어볼 때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선생님 눈이 나랑 똑같아요. 엄마가 내 눈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서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수진이는 어린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상황을 빨리 파악했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수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약 먹고 더 자자. 응, 내일 얘기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눕곤 했지만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지훈이 눈치챘을까? 내일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나?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미 과거의 그림자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7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다시는 강지훈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와 수진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 열이 내린 수진이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밝게 깨어났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어제의 일이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엄마, 오늘은 유치원 안 가? 네. 수진이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서연은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저는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은 완전히 내려간 듯했다.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목이 아프지 않니? 수진이가 고개를 젓자 서연은 안심했다. 하지만 수진의 다음 질문에 서연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엄마, 그 병원 선생님은
우리 아는 사람이야? 서연은 질문을 피하며 미소 지었다. 그냥 옛날에 잠깐 알던 사람이야? 밥 먹자. 수진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서연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괴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겠다.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근처 다른 소아과를 알아보았다. 지훈을 다시 만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제 처방받은 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아, 목이 더 아프면 다른 병원으로 가자. 그날 저녁 서연은 미용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수진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봐주고 있었다. 서연 씨, 수진이 5월부터 열이 다시 올라갔어요. 헤어열제 먹였는데도 내려가지 않네요. 수진이의 얼굴은 다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연은 당장 체온기를 가져와 열을 잇다. 38.9도, 어제보다 더 심했다. 수진아, 많이 아파? 어머. 수진이가 고개를 끄다. 목이 너무 아파요. 서연은 고민했다. 다른 병원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어제 갔던 대학병원 뿐이었다. 지훈이가 아닌 다른 의사가 있길 바라야지. 서연은 서둘러 수진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비우기라도 하듯 당직 의사는 또 강지훈이야. 어제 오셨던 지훈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는 서연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며 수진을 진찰했다. 열이 더 올라갔네요. 편도선염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고 지훈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다. 수진 어머니,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훈의 말에 서연은 긴장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수진아, 엄마 잠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줄래? 수진이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지훈을 따라 진료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 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 씨, 맞죠?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네, 어제도 말했잖아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가 말을 이었다.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7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하죠. 수진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지훈의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혹은 의심하고 있었다. 6살이에요. 왜요? 지훈이 눈을 깜빡했다. 계산해보니 시기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등을 돌려 진료실로 돌아가려 했다. 서연 씨. 지훈이 다시 부르자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그렇게 헤어져서.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난 일인데. 진료실로 돌아온 서연은 수진을 데리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향했다. 약을 기다리는 동안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냥 수진이 병에 대해서. 근데 왜 엄마 얼굴이 슬퍼? 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수진이는 어린 나이지만 엄마의 감정을 읽는데 뛰어났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 강지훈입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다. 어떻게 제 번호를 병원 기록에서 찾았어요? 미안해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할 말이 뭐예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지훈이 먼저 말했다. 수진이 혈액형이 AB형이다군요.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다. 그게 왜요? 제 혈액형도 AB형이에요. 계란 알레르기도 있고 수진이가 저랑 눈이 닮았다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이 계속 말했다. 서연 씨 제 발이 맞나요? 수진이가 제 딸인가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내일 오후 2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그때 얘기해요. 서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진실을 직면해야 할 시간이 왔다. 집에 돌아와 수진이를 재우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숨겨온 진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어쩌전 좋지. 수진이에게 아빠가 생기는 걸까? 아니면 서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수진이가 아빠를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훈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예사진차를 꺼내보았다.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배신과 상처. 서연은 수진이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에 서연의 마음은 단단해졌다. 내일 모든 것을 정리하자. 카페 유리창 너머로 서연은 지훈이 이미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끔씩 시계를 확인하며 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돌아서 집으로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다. 서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훈이 그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병원 가운데 신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은 모습은 7년 전 서연이 기억하는 지훈과 많이 닮아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지훈이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뭐 마실래요? 내가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차가운 대답에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서연은 그 사이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어젯밤 찾아둔 것이었다. 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다. 자, 여기 아메리카노. 고마워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렸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서연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수진이가 제 딸인가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래요. 수진이는 당신 딸이에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확인받은 순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내가 아버지라는 걸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말했어야 했나요? 어떻게요? 당신은 이미 모든 연락처를 끊고 사라졌잖아요. SNS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난 그저 새 출발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새 출발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죠. 지우는 고개를 떨고 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 졸업식 전날 밤 당신이 떠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렸고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7년이 없어지진 않아요. 서연은 사진첩을 펼쳤다. 갓 태어난 수진이의 사진부터 첫돌 유치원 입학식까지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여기 당신이 놓친 것들이에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이 정말 예쁘네요. 엄마 닮아서 그래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눈은 확실히 나를 닮았어요. 서연은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다. 미움, 분노,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있는 감정이 서연 씨,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싶어요. 수진이한테 아빠가 되고 싶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잊었. 이런 말을 들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7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빠가 된다도요? 알아요. 너무 갑작스럽다는 것. 하지만 난 정말로 책임지고 싶어요. 양육비도 드리고 수진이를 만나고 싶어요.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 없이도 잘 지냈어요. 양육비도 필요 없어요. 지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에게 아빠를 알 권리는 있잖아요.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수진이는 종종 다른 친구들처럼 자신에게도 아빠가 있는지 물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멀리 있다고 얼버무렸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대화가 이어지던 중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태연이었다. 여보세요? 서연아, 동창회 초대장 받았어? 서연은 당황했다. 무슨 동창회? 고등학교 10주년 동창회야. 다음 주 토요일이래. 너도 초대장 받았을 텐데. 서연은 태연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을 느꼈다. 확인 못했어. 바빠서 꽃과 다들 너보고 싶어 해. 그리고 강지 운동 온다더라.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태연은 모르고 있었다. 서연과 지훈이 이미 재회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은 서연에게 지훈이 물었다. 누구였어요? 태연이 고등학교 동창회 이야기했어요. 지훈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10주년 동창회요? 나도 초대받았어요. 참석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서연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동창회 가면 옛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날 것이다. 누명을 썼던 그 순간 친구들의 수군거림, 지훈의 배신까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서연의 눈에 분노가 일었다. 편이 되어주지 못한 게 아니라 등을 돌린 거죠. 내가 절도범이라고 믿었잖아요. 난 혼란스러웠어요. 모두가 당신을 비난할 때 애인이라면 믿어줬어야죠. 증거가 있어도 모두가 비난해도 당신만큼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어요.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서연의 말이 옳았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들어왔다. 어머, 이서연. 강지훈 낯익은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민지였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거 진짜 우연인데 너의 둘이 만나고 있었어? 서연은 당황했고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그냥 우연히. 서연이 말을 얼어무렸다. 민지는 웃으며 두 사람 테이블로 다가왔다. 와, 정말 다음 주 동창회 온다며? 다들 기대하고 있어. 지훈이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 결정 못했어. 민지는 서연을 많이 찾아보았다. 서연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뻐졌네. 서연은 웃음을 지우려 노력했지만 내심 불편했다. 민지는 과거에 서연을 심하게 놀렸던 친구들 중 하나였다. 그러고 보니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너에게 있다면서 결혼했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지훈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싱글맘이야. 아, 그렇구나. 민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애 아빠는 누구야? 우리 아는 사람. 서연은 말만이 막혔다.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지야,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었어. 나중에 동창회에서 보자. 민지는 놀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찾아보았다. 알았어. 미안, 방해했나 보네. 다음 주에 보자. 민지가 나간 후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서연은 지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고마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거예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졌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는 어때요? 건강해졌어요?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약 잘 먹고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수진이에게도 준비가 필요해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지훈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카페를 나서면서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네를 따라다녔지만 어쩌면 수진이를 위해 그 그림자와 화해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서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유치원에서 돌아와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다. 엄마 수진이 반갑게 달려와 서연의 다리를 끼워놨다. 우리 수진이 오늘 어땠어?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해 주셨어. 서연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지훈의 말이 맴돌았다. 수진이에게 아빠를 알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수진이 잠든 후 오랜만에 고등학교 앨범을 꺼내보았다. 3학년 4반 단체 사진에는 자신과 지훈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미래는 밝았고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다. 서연은 앨범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동창회 갈 것인지, 지훈에게 수진이를 만날 기회를 줄 것인지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창회 초대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제 카페에서 지훈을 만난 후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엄마 학교 갈 시간이야. 수진이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서둘러 아침 준비를 마치고 수진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평소보다 조용한 서연을 수진이가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조금 치곤해서 유치원 앞에서 수진을 내려주고 서연은 미용실로 향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았다. 그녀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진이에게 아빠를 알 권리는 있잖아. 지훈의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에게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자신은 또 한 번 상처받게 될까? 서연 씨 전화 왔어요. 미용실 직원의 목소리에 서연은 생각에서 벗어났다. 전화기를 받자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서연은 주변을 살필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떻게 미용실 번호를 병원 기록에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연락해서 서연은 한숨을 내쉬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만나고 싶어요. 어제 약속한 대로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카페에서 지훈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그는 서두르고 있었다. 지금은 일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일에 복귀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머리를 다듬어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미용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동창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지훈도 참석할 것이다. 그리고 민지 같은 옛 친구들이 수진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것이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다. 서연 씨,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요. 수진이 정기 검진 예약하려고요.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병원에서요? 네, 강 선생님이라고 했나?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지훈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수진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이웃 아주머니가 떠난 후 서연은 수진을 안아 올렸다. 오늘 어땠어? 우리 딸 좋았어요.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해 주셨어.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 수지는 점점 커가고 있고 언젠가는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더 진지하게 물어볼 것이다. 엄마, 나도 아빠가 있어? 갑작스러운 수진의 질문에 서연은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천천히 수진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해? 수진이 작은 손으로 밥상 위를 두드렸다. 유치원에서 아빠 얘기 많이 해요. 민준이는 주말에 아빠랑 놀이공원 간대요. 나는 아빠가 없어서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수진 옆에 앉아 그 작은 어깨를 감싸다. 수진아, 내 아빠는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서연은 망설였다. 지금이 말해줄 때일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만. 엄마.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언제? 곧 아마도. 저녁 식사 후 수진이 잠든 뒤에 서연은 전화기를 들었다. 지훈에게 전화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여보세요? 지훈 씨,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이렇게 전화해 주다니 의외예요. 수진이가 아빠에 대해 물어봤어요. 침묵이 흘렸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멀리 있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지훈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다. 그럼 수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수진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 물론이죠.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어요. 서연은 한숨을 내셨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천천히 진행해요. 수진이에게 갑자기 아빠라고 말하지 마세요. 처음엔 그냥 엄마의 친구로 만나게 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이해요. 약속할게요. 통화를 마친 서연은 깊은 숨을 내셨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 했다. 수진이에게 진실을 조금씩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 자신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오랫동안 고민하던 결정을 내려 했다. 동창에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를 피하기보다 직면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연아, 동창이가 치갈래? 정말 너 간다고? 완전 좋지?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응,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서.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은 옷장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보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7년 전에 소심하고 상처받은 소녀는 더 이상 거울에 비치지 않았다. 그곳에는 당당하고 강한 여성이 서 있었다. 이제 과거를 마주할 시간이야. 서연은 카페에 앉아 시기를 확인했다. 지훈과의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다. 그녀는 약속 장소를 병원 근처 카페로 정했다. 자신이 일하는 미용실이나 집이 아닌 중립적인 공간에서 만나고 싶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의사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지훈은 서연을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드끄다. 앉으세요. 지훈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유치원이요? 오후에 데리러 갈 거예요. 지훈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수진이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다 물론이죠. 서연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진의 사진들이 더 있었다. 이건 수진이 생일 파티 사진이에요. 매년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넘겨보았다. 1살, 2살, 3살, 수진이 자라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이걸 보여줘서 서연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당신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수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수진이의 인생이 들어온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말아요. 한번 들어왔다가 또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해요. 지훈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다. 약속해요. 절대로 수진이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이번 주말 토요일 오후 2시에 어린이 공원에서 만나. 수진이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고마워요. 기대할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서연 씨 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동창회 가기로 했어요? 자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가기로 했어요. 지훈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다. 나도 갈게요. 함께 가면 어떨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태연이와 함께 갈 거예요. 우리 사이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지우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다. 알겠어요. 하지만 동창회에서 뵐 수 있다니 기쁘네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수진을 만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따스한 어린이 공원. 서연은 수진의 손을 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엄마, 오늘 누구 만난다고 했어? 수진이 호기심 가득한 눈을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엄마 오래된 친구야. 병원에서 만났던 선생님 기억나? 수진이 고개를 끄다. 응, 나랑 눈이 똑같다던 그 선생님? 서연은 놀랐다. 수진이가 그 부분을 기억하다니. 그녀는 가볍게 대답했다. 그래, 맞아. 우연히도 선생님이랑 내 눈이 비슷하구나.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지훈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일어섰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다가오자 서연은 고개를 끄다 수진은 엄마 뒤로 살짝 숨었다. 안녕 수진아, 기억나? 병원에서 만났던 선생님이야. 수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지훈은 쭉 그려앉아 수진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만나서 반가워. 이건 수진이 주려고 가져온 거야. 그가 내민 선물 상자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서연이 고개를 끄다 기자 수진은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았다. 뭐예요? 수진이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나왔다. 해와 달이 함께 있는 펜던트였다. 우와 예뻐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해는 밝고 씩씩한 수진이 같아서 달은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 같아서 골랐어.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이렇게 세심할 줄은 몰랐다. 고마워요. 선생님, 지훈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이젠 병원이 아니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다 지훈 아저씨, 저랑 놀이터 가요. 아예 순수한 제안에 지훈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가도 될까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다 다녀오세요. 지훈과 수진이 놀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이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밀어주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다. 1시간쯤 놀았을까? 수진이 땀을 흘리며 돌아왔다. 엄마, 지훈 아저씨가 정말 잘 놀아줘. 아저씨도 어릴 때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다. 서연은 수진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재밌었구나. 지훈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목마를 텐데 물 마셔. 수진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놀이터로 뛰어가려 했다.
수진아, 이제 그만 가야 할 시간이야. 서연의 말에 수진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만 더 놀면 안 돼. 네, 다음에 또 만나자. 오늘은 이만 가야 해. 수진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아저씨, 다음에 또 만나요. 지훈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며 수진에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엄마가 괜찮다면 서연은 수진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계속해서 지훈 아저씨 이야기를 했다. 그가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주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서연은 미소 지으며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수진이가 지훈에게 너무 빨리 마음을 열고 있었다. 저녁에 서연의 전화기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오늘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서연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 수진이가 좋아해요. 네, 정말 귀엽고 똑똑한 아이예요. 제가 많이 놓친 것 같아. 아쉽네요. 서연은 말을 고르며 대답했다. 지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수진이가 상처받을까봐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이요? 서연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배어났다. 과거에도 그런 약속 많이 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때는 어렸어요. 무서웠고 혼란스러웠고, 하지만 이젠 달라요. 수진이는 제 딸이고 책임지고 싶어요. 서연은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다. 알겠어요. 수진이를 위해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천천히 진행했으면 해요.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동창회였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화장을 곱게 하고 원피스를 입었다. 태연이 그녀를 데리러 왔다. 와, 서연아. 너 정말 예뻐졌다. 이젠 누가 봐도 싱글맘으로 보이지 않아.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뭐 중요해. 에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줘야지. 그 누명 썼을 때 모두가 널 무시했잖아. 이제 당당하게 복수할 시간이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과거와 화해하려고. 동창이가 열리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몇몇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찾아보았다. 어머, 서연이 맞아.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와, 예뻐졌다. 성형했어. 서연은 그런 반응들이 불편했지만 태연의 도움으로 무사히 자리에 앉았다. 그때 민지가 다가왔다. 서연아, 온노해서 기다렸어. 와, 정말 많이 변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너도 변함없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카페에서 너랑 강지훈 봤는데 둘이 다시 사귀는 거야.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야. 근데 둘이 뭔가 중요한 얘기하는 것 같던데. 민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살짝 고개를 끄다 서연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민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둘 사이에 뭔가 있구나. 아니라니까. 그냥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야, 강지훈 이리 와다. 이 서연이랑 할 얘기 있다며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무슨 얘긴데? 민지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너희 둘 비밀 뭐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중이었어. 정말 너희 고등학교 때 사귀었잖아. 그때 이야기도 했어? 민지의 지절 질문에 서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민지야, 그만해. 우리 사이에 뭐가 있든 없든 그건 우리 일이야.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와, 서연이 이렇게 당당해졌네.
예전엔 이렇게 말대꾸도 못했는데 서연은 몸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예전이랑 지금은 달라. 더 이상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는 아니야.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뭐? 우리가 언제 널 함부로 대했다고 그래. 내가 도둑으로 몰렸을 때 너희 모두 나를 믿지 않았잖아. 심지어 너는 내 뒤에서 가난한 집딸이라 등록금 마련하려고 그랬을 거야. 라고 말했지. 민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건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어. 레스토랑이 조용해졌다. 모든 친구들이 서연과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때는 어렵고 미안해. 민지의 어색한 사과에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을 수 있어. 서연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 전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레스토랑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오랫동안 엉불려 있던 감정을 드디어 표출한 것 같았다. 잠시 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뒤돌아보니 지훈이 그녀를 쫓아 나온 것이었다. 같이 걸어도 될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걸었다. 멋졌어요. 지훈이 말했다. 안에서 서연 씨가 말하는 걸 듣고 있잖아. 자랑스러웠어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땐 당신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잖아요. 지훈이 발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더 용기 있게 행동했더라면 서연 씨가 그렇게 혼자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어요. 다만 수진이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항상 믿어주고 편히 되어주세요. 지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이번엔 반드시 지킬게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을 밤 공기가 서늘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따삼이 흐르고 있었다. 수진이에게 언제쯤 진실을 말해줄까요? 허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수진이가 당신을 더 알게 된 후에 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가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서연이 말했다. 여기서 타고 갈게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말에 수진이 다시 만나도 될까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네, 수진이가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버스가 도착하자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올라탔다. 창가에 앉아 지훈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진정으로 마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모든 감정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몇 주까지 나는 동안 지훈은 꾸준히 수진과 만났다. 처음에는 공원에서 놀이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점차 동물원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다녔다. 서연은 항상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엄마 지훈 아저씨가 내일 도운데 같이 놀이공원 가져가고 했어. 수진이 신나서 말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했다. 수진이 너무 빠르게 지훈에게 정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수진아, 엄마도 같이 가야 할까? 투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랑 둘이 가도 괜찮아.
엄마는 미용실 가야 하잖아. 서연은 한숨을 내쉬다 주말에도 일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 지훈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다. 지훈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날 밤 서연의 전화기가 울렸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수진이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괜찮아. 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놀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수진이가 달콤한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할 텐데 적당히만 사주세요. 지훈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연이 말을 이으려는데 갑자기 수진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지훈 아저씨예요? 서연이 놀라 전화기를 내렸다. 응, 맞아. 왜? 수진이 전화기를 가리켰다.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서연은 망설이다. 전화기를 넘겼다. 수진이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내일 꼭 오세요. 저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물론이지 약속했으니까 내일 재미있긴 울자. 수진이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돌려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엄마 아저씨가 나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수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서연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이 잠든 후 서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지훈은 점점 수진의 삶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만약 지훈이 또다시 떠나간다면 수진은 어떤 상처를 받을까? 다음 날 서연은 미용실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다. 지훈이 수진을 잘 돌보고 있을까? 사고는 없을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서연 씨 손님 왔어요. 동료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서연은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핸드폰이 울리자 그녀는 급히 확인했다. 지훈이 보낸 사진이었다. 수진이 솜사탕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잘 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아직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침내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수진을 안고 들어왔다. 엄마 너무 재미있었어요. 회전 목마도 타고 롤러코스터도 탔어요. 수진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도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약간 지친 듯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서 그런지 많이 피곤하네요. 서연은 웃으며 수진을 받아들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지훈이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서연도 자신이 한 제안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수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식사는 어색했지만 수진이 놀이공원 이야기를 신나게 하면서 분위기가 풀렸다. 서연은 지훈이 수진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이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했고 음식도 조심스럽게 먹여주었다. 정말 변했네. 식사 후 수진이 잠깐 방에 들어가자 서연이 물었다. 수진이 좋아하시나 봐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매일 만나고 싶을 정도로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 그래서 언제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지 생각해봤어요. 지훈이 숨을 멈췄다. 정말요? 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서연 씨가 편안하게 느낄 때 말해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지훈이 돌아간 후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수진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수진을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진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다. 수진아, 괜찮아?
어디 아파? 수진이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축구머리가 아파요. 서연은 서둘러 체온기를 가져왔다. 39, 5도, 너무 높은 열이었다. 병원에 가보자. 일어날 수 있겠니? 수진이 일어나려다가 다시 쓰러졌다. 서연은 당황해서 수진을 안고 택시를 불렀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수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엄마 보고 있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수진을 살펴다. 어떻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너무 높고 의식이 점점 흐려져요. 어제는 멀쩡했는데 의사들이 수진을 검사실로 데려갔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았다. 그때 생각이 났다. 지훈에게 연락해야 했다. 여보세요, 지훈 씨. 수진이가 많이 아파요. 지훈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에요? 정말 많이 엄제 환자인데 상태가 어떤가요? 다른 의사가 지훈에게 차트를 보여주었다. 내 수막염이 의심됩니다. 지금 내 척수에 검사 준비 중이에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서연은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수술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내 수막염이 의심돼요. 심각한 감염이지만 빨리 치료하면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수술할 수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수준이 담당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검사 결과 수준은 세균성 뇌 수막염으로 진단받았다. 즉시 수술이 필요했다. 수술실 앞에서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훈은 수술복을 입은 채 서연의 어깨를 꼭 잡았다. 제가 지킬게요. 우리 수준이 꼭 지켜낼게요. 서연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번만큼은 저를 믿어주세요. 수준이를 위해서 수술이 시작되고 서연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지훈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술은 잘 되었고 수준이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서연은 안도의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지훈에게 다가가 그를 끼워놨다.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정말 고마워요. 지훈도 조심스럽게 서연의 등을 토닥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수준이는 제 딸이니까요. 그날 이후 무언가가 바뀌었다. 서연은 지훈에 대한 방벽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수준이 입원해 있는 동안 지훈은 매일 출근 전으로 병실에 들러 수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서연이 집에 가서 쉬는 동안에는 수준이 지켜보았다. 일주일 후 수준은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한 달은 조심해야 해요. 무리하지 말고 약도 꼭 챙겨 먹여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다. 네, 알겠어요. 지훈이 수준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수준이 정말 용감했어. 아프지 않았어? 수준이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지훈 아저씨가 수술해준다고 해서 안 무서웠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지훈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훈 씨, 저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세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 준비할게요. 지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정말요? 좋아요. 그날 저녁 서연의 집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수준이는 아직 기운이 없어 조금만 먹고 일찍 잠들었다. 거실에 남은 서연과 지훈은 와인 한 잔씩을 나누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서 다행인 거죠. 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수준이에게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당신이 수준이의 아빠라는 걸 지훈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해도 수준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래요. 지훈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수준이가 좀 더 회복된 후에 함께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잘 준비할게요. 한 달 후 수준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동안 지훈은 거의 매일 서연의 집에 들러 수준을 보살펴 했다. 서연도 점점 그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아침 서연과 지훈은 수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수준이와 엄마와 지훈 아저씨가 할 이야기가 있어. 수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이야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준이와 내가 항상 궁금했던 거 있지. 내 아빠에 대해서. 수준이의 눈이 커졌다. 네, 엄마는 아빠가 멀리 있다고 했어요. 서연이 깊은 숨을 내셨다. 사실 지훈 아저씨가 수준이 아빠야. 수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다. 그래, 수준이야. 내가 내 아빠야. 수준이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왜 같이 안 살았어요? 서연과 지훈은 시선을 교환했다. 어려운 질문이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빠가 실수했어. 오래전에 엄마와 헤어지면서 내가 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만나게 됐고, 너가 아빠 딸이라는 걸 알게 됐지. 수준이 고개를 겨우했다.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물론이지. 수준이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아빠, 지훈은 수준이 꼭 안았다.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수준이 위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수준이 갑자기 그럼 이제 아빠가 우리 집에 같이 살 거예요? 서연과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수준이 그건 아직은 아니. 아빠와 엄마는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아빠는 자주 놀러 올 거야. 수준이 고개를 끄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같이 살 수 있겠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이 수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가 열심히 노력할게.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다. 식당에서 수준이 신이 나서 아빠에게 묻고 싶었던 모든 질문을 쏟아냈다. 지훈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다. 아빠는 어릴 때 뭐하고 놀았어요? 아빠 가족은 어디 있어요? 아빠는 왜 의사가 됐어요?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수준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오랜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준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나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지훈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다. 물론이지 수준이. 내일 데리러 올. 집에 도착하자 수준이는 졸린 눈으로 하품을 했다. 서연이 수준이 안아 방으로 데려갔다. 잠시 시 거실로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수준이 잠들었어. 네, 너무 신나서 그런지 금방 잠들었어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서연도 고개를 끄다. 그랬네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혹시 우리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놀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 그건 서둘러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해서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난 7년 동안 저는 혼자서 수준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다 알아요. 저도 서두르지 않을게요.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우는 분명 변했다. 그는 이제 책임감 있는 의사이자 아버지였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천천히 알아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고마워요. 서연도 미소 지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요. 수준이를 위해서라도.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현관문 앞에서 서연은 지훈에게 말했다. 이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미안했던 적 있었나요?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매일이었어. 알지도 못했지만 내 아이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서연은 그의 대답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제 서서히 지훈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치고 있었다. 서연은 미용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훈이 다시 그녀와 수진의 삶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서연 씨 손님 왔어요. 동료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았다. 그녀는 최대한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오늘 저녁 지훈이 수진을 데리러 온다고 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 미용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서연은 수진이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엄마, 어떤 옷이 더 예뻐요? 분홍색이랑 파란색이랑. 서연은 미소 지었다. 둘 다 예쁘지만 파란색이 더 따뜻해 보이네. 오늘 좀 쌀쌀하거든. 수진이 고개를 끄다. 그럼 파란색으로 할게요. 아빠가 좋아할까요? 아빠. 아직도 이 단어가 서연의 귀에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수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훈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럼 아빠가 분명 좋아하실 거야.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 뛰어가 문을 열었다. 아빠. 서연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진과 지훈의 대화를 들었다.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였다. 서연은 거실로 나가 그들을 마주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고 옷차림도 깔끔했다. 오늘 같이 가실래요? 재미있는 영화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요즘 점점 더 자주 지우는 그녀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아니에요. 오늘은 둘이 즐겁게 다녀오세요. 나는 좀 쉬고 싶어요. 수진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지훈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엄마도 쉬어야지. 다음에는 셋이 같이 갈게. 서연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 지었다. 지훈은 항상 그녀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 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었다. 둘이 나간 후 서연은 조용한 집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지난 몇 개월을 생각했다. 지훈이 수진에게 아버지라고 밝힌 후 수진은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졌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 우리 아빠는 의사야. 라고 지훈도 열심히 아버지 노릇을 했다. 바쁜 병원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수진과 함께 했다. 놀이터에 가고 책도 읽어주고 숙제도 도와주었다. 그는 서연에게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그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지훈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그가 다시 떠나가 버린다면 수진은 어떤 상처를 입게 될까? 전화기가 울렸다. 태연이었다. 서연아 뭐해? 혼자야? 지훈이 수진이 데리고 영화 보러 갔어. 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와, 정말 좋은 아빠네. 너는 왜 안 갔어? 서연은 한숨을 내셨다. 그냥 아직은 알아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지훈이 많이 변했어. 너희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족 같다 보여.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태연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너도 행복해 보여. 서연아,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야.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은 사진차를 꺼내 보았다. 최근에 찍은 사진들 중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것도 있었다. 수진의 생일 파티 때 지훈이 깜짝 선물로 큰 케이크를 가져왔던 날이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말 가족처럼 보이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과 지훈이 돌아왔다. 엄마 영화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진이 달려와 서연에게 안겼다. 그녀는 신이 난 듯 영화 이야기를 쏟아냈다. 지훈은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진아, 이제 씻고 자야 해. 늦었어. 수진이 욕실로 들어간 후 서연과 지훈은 거실에 남았다. 오늘 즐거웠나 봐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즐거웠어요. 수진이가 너무 귀여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그냥 둘이 저녁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수진이 없이 어른들끼리. 서연은 놀랐다. 이것은 분명 데이트 신청이었다. 지훈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저 생각해 볼게요. 지훈은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수진이 잠옷을 입고 나왔다. 아빠, 이제 가. 지훈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이제 가야 해. 다음 주에 또 볼게. 수진이 지훈을 꼭 안았다. 사랑해, 아빠.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사랑해, 수진.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훈이 형 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괜찮을 것 같아요.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기다릴게. 지훈이 떠난 후 서연은 수진을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가을 바람이 들어왔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연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7년 전의 소녀는 이제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엄마 예뻐요. 수진이 방에 들어와 감탄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랑 아빠 오늘 데이트하는 거예요? 서연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처럼. 아빠, 엄마 예쁘죠? 수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훈은 미소 지었다. 응, 정말 아름다워. 서연은 더욱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태연이 왔다. 오늘 밤 수진을 봐주기로 했다. 자, 둘이 즐겁게 다녀와. 수진이는 내가 잘 볼 테니까. 서연과 지훈은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와인 한 잔이 오가면서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은 지난 7년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의 미용실 창업 이야기, 지훈의 의사 수련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에 대한 이야기.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작았어요. 몸무게가 28kg 밖에 안 됐거든요. 지훈은 눈물 어린 눈으로 들었다. 그때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걸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함께 걷는 것은 따뜻했다. 서연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직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뿌리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에 대한 사랑. 집 앞에 도착하자 지훈이 물었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전혀.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자 태연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서연이 어깨를 톡톡 치자 태연이 눈을 떴다. 어때? 잘 됐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나쁘지 않았어. 태연은 만족한 듯 일어났다. 태연이 떠난 후 서연은 수진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수진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우리 딸.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진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엄마 어제 데이트 어땠어요? 서연은 웃을 참지 못했다. 좋았어. 수진아. 수진이 기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 이제 아빠와 같이 살 수 있어요. 서연은 놀랐다. 수진아, 그건 아직은 알았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시간을 줘야 한대요. 엄마가 아빠를 다시 사랑할 때까지요. 서연은 마문이 막혔다. 수진이 해맑게 웃으며 오늘도 아빠가 놀러 와요? 서연은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어느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럴지도 몰라. 창밖으로 별이 하나 둘 빛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면 그녀와 지훈 그리고 수진은 이제 그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서연 씨의 예상치 못한 재회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했는데 아픈 과거가 있더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상첩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서연 씨처럼 조금씩 마음을 열어본다면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편안한 장소에서 지금처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서연 씨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서연 씨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